자,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의 중심인 현안이 되고 있는 토호제. 이 토호제를 뭐 어떻게 보십니까? 토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한번 말씀 저부터요? 부탁드립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네, 핫 이슈가 돼 버렸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네, 뭐 '기준금리가 문제되지 않을까? 금리가 내려가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갑자기 이제 빵 터져 버렸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규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를 하나 더 묶었는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 강남 집값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2020년, 2021년에 지정이 되고 강남 집값이 조정이 됐냐고요. 2022년 말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잠깐 떨어진 건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우리 아베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성수, 뭐 목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 제가 오늘 반포 임장도 다녀왔는데 반포는 이제 갑자기 묶였잖아요. 그동안 적용 안 되다가 묶였는데 동요가 되냐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줄어들 뿐이지 크게 동요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규제가 이제 다시 더 무섭게 강남 3구, 용산구, 조정 대상 지역 시즌 2처럼 적용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어느 서울시장이 한번 뜨거운 맛을 봤는데 다음에 6개월 후에 9월 30일 이후에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트라우마 때문에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또 하나의 규제가 또 적용이 됐다. 우리 시장을 또 왜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들, 자, 일단 당장 매물부터 줄어들죠. 왜? 전세를 준 집주인은 못 팝니다. 강제 매물 잠김 현상이에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매물은 유일하게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압구정, 뭐 반포 이런 곳들은 팔고 어디로 갑니까? 주인들이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상급지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 같으면 부자들도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지방에 또 모두 살 수도 고향에 뭐 투자도 하고 서울에 아파트도 사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 서울에 아파트만 사더라는 거예요. 똘똘하게 한 채만 가지자. 나머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라는 트렌드로 갑니다. 빌딩도 대형 빌딩은 좀 사는데 꼬마 빌딩은 부자들도 잘 안 사려고 하더라고요. 수익률도 안 나오고 대출 이자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똘똘한 지역들은 매물도 안 나온다. 살 사람들은 여전히 매수자들은 있더라.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자산가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왜 올라오냐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건물을 팔면 강남에 아파트 세 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팔면 세 채가 아니라 두 채도 사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격차가 줄어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탈출해서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걸 기다리지 말고 서울로 가자 타자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더 회복이 힘들다. 왜? 여러 채를 가지면 안 되니까. 한 채만 가져야 되니까. 지방에 두 채, 강남에 한 채 안 됩니다. 취득세 12% 내고 누가 합니까? 그럼 지방의 두 채를 빨리 정리하고 똘똘한 걸 사야 되는데 이 현상을 깨어 부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이게 양극화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거래가 구역의 문제는 우리 양극화의 문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하나의 트리거였지.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 고질적인 문제의 그 트리거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건드린 거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왜곡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보죠? 지금 같은 질문을 이광수 대표님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네. 사실은 이게 말하면 너무 광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제가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음. 시장이. 네.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모두 다 살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시장이 뭐 안정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되냐 상관없거든요. 근데 정책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집값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화하는 거에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모두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화라는 표현에는 뭐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도하게 올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특히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토호제가 해저되는 순간 송파구의 매물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현상이죠. 뭐냐면 토호제가 해제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물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왜 팝니까? 팔고 갈아타려고.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매물이 증가해요. 네네. 100건 이상.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죠. 이게 막차가 아닐까? 빨리 팔아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살려는 사람도 사실은요. 너무 높은 집값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쉽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예를 들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호가가 막 올랐다가 호가가 엄청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했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서울시장이 잘했다 나보다는 뭐 정치 제가 유튜브 가서는 얘기하지만 저희가 경제를 다루거나 부동산을 다룰 땐 그건 의미 없는 논인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토호제의 이슈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느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자산 가격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볼 하나의 지점은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어쩌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위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가격의 폭락도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집값은 절대 안 빠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렇게 강남 아파트가 빠진 적 있어? 아니요. 2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0%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런 토어제 이슈가. 그렇게 저는 일단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과도하게 올라서 빠졌다가 이게 토지 허가 거래 구역 부활과 또 폐지와 이게 더 시장을 좀 혼란케 만들어주는 입장인데 이런 흐름에서 아까 제가 김윤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양극화라는 이 현상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라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양극화를 불러왔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은 거죠. 근데 자산 거기서 조금 격차를. 더 구분이 필요해요. 네네. 왜냐면 서울의 집은 아니에요. 네. 지금 아직도 서울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60%대 아파트들은요, 하락한 상황에서 변동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강남 3구와 네네. 예를 들어서 용산과 그리고 마용성, 사실 여기에 국한된 얘기죠.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한된 해당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자산 격차를 너무 심하게 벌려놓은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시의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들쭉날쭉했다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극화 피할 수 있다. 혹은 양극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근데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토지허가 구역 때문에 양극화가 더 더 벌어졌다. 극대화됐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토호제를 다시 재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극화는 다시 줄어드나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당장 이게 부활하면서 그 올랐었던 해당 지역들이 가격 조정이 대폭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은 되겠죠. 또 다시 한번. 그 이제 단기적인 텀에서의 질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텀에서의 질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토제 논의를 하기보다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 서울 혹은 뭐 몇몇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뭐 지속적인데 김만 소장님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추가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양극화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뷰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양극화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이 큰 틀에서 한번 이제 토호제를 떠나서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저도 부가 질문을 해보고 네네. 싶은 거예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도 양극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더 심해졌죠, 지금이.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게 그러니까 더 심해졌다는 게 저는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냐 사실 이게 질문이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아니고 그 격차가 엄청 커졌는데 이 격차가 더 커질 거냐 네, 아니면은 격차가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느냐 그렇죠. 이 질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릇이라고 할까요? 네. 접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 물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처음엔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면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양극화가 갑자기 생겼느냐? 그렇지 않죠.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양극화의 임계점.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됩니다. 갑자기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까요? 처음에는 퇴직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깨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그게 한계점에 오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모든 게 나빠집니다. 애 학원비도 못 냅니다. 자,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강남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서울대 가죠. 1등 하는 친구는 서울대. 네. 나머지 애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연대 갈까? 고대 갈까? 한양대 갈까? 아니면 부산대 갈까? 경북대 갈까를 고민합니다. 고민해도 되는 시절입니다. 굳이 왜 비싼 월세를 내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할까?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른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인서울을 해야지 부산대, 경북대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냥 지방대로 끝나버리고. 의대 빼고요.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30년간 보여준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답을 냈어요. 무슨 답을 냈냐면 이미 앞서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왜 서울로 올라올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떤 투자를 했냐면 이제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집 하나만 겨우 있는 분들은 고민수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산가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주로 그렇게 투자합니다. 땅이 있으면 옆에 땅을 하나 더 사요.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고 건물도 하나 더 사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는 저보다 나이 좀 많은 선배들, 삼촌 세대들이 지방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저는 답을 냈다고 봅니다. 시간이 10년 지나면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다른대로의 답을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불안감이잖아요. 내 자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강남으로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곳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살아남은 곳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연 중에 학습 효과가 있고 이 자산 손실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 적어도 마용선을 올라와야 된다라는 답을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양극화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추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엎어졌느냐? 엎어진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정책적인 뭔가 노력, 정부, 국회가 사회단체가 모든 노력을 해서 기울어진 추를 다시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조차도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배가 기울어졌잖아요. 타이타닉이 기울어졌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지 내가 이 배를 다시 잡겠다라고 바다에 빠지는 배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뛰어내려야죠. 지금 지방에서는 뛰어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정부나 정치권,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제 다시 지정하면 되지라는 매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양극화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게 노력이 되려면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부터도 손봐야죠. 왜 집을 많이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고 한 채를 가지면 괜찮다. 최근에 강남 집 사는 사람이 다주택이 아니에요. 집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내가 한 채 사는데 무슨 규제야? 다주택자 규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이제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쟁력을 키우려면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옛날에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 양질의 일자리, 지방 교육,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기울어졌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답은 더 나왔다.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임이라는 부사를 쓰셨어요. 네. 두 개는 상충되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건 시작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끝났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아직 침몰을 안 했죠. 배가 원래는 배는 흔들렸죠. 예. 계속 흔들리다가 이제 기울어져서 한쪽은 빠졌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빠지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자산 시장은 모두 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두 다 그런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봐요. 지방은 망했어. 다 서울 사지. 강남 사지. 누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학교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네.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실물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자산가들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도 모두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누가 지금 지방에 살려고 합니까? 다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고, 야, 누가 지방에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가지? 이건 오랫동안 이루어진 생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엔비디아가 떨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과 자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거를 전망에 도입시켜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라는 건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극화라는 거를 전 극대로 생각하고 있다. 극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양극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계점인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초양극화를 얘기하고 이제 강남만 외칠 때가 사실은 자산시장이 꼭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지.
이해가 가. 네. 이렇게 하고 하지만 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실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요. 자산시장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요. 모두 다 생각하는 거는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런 양극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 양극화가 그러면? 줄어든다는 게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봐요. 어. 네. 어디가요? 그건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오르고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격차가 줄겠죠. 이럴 가능성이 저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이유. 이유가 뭐냐면 예. 자산시장은 결국 수요가 만들어요. 네.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네. 그런데요, 강남은 지금 수요가 없어요. 강남이 수요가 없다고요? 예. 왜?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요. 계속 줄고 있어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거래량이 준 데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사고 싶은 거와 살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지방의 부자들이 다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방의 건물이 다 가격이 빠지고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고 올라옵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진 않겠죠. 그쵸. 그런데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요. 왜요?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줄입니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이라는 게 자꾸 이제 제가 강남을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극히 강남에서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진 않죠. 굉장히 제한적인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네. 일부 소수의 자산가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쉽게 말해서 강남은 이제 제가 전망하는 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이 더 안 빠지고 오르면서 격차가 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 과거에는 그랬죠. 저는 이 가능성을 똑같이 사이클을 보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빠르면 올해 말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제가 볼 때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요 이미 가격이 쉽게 말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안 빠지는데 강남이 조금 빠지면 격차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산시장에는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거다. 지금 누가 저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거의요. 저 혼자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공감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공감 안 하죠. 공감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더 여쭙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감이 될 만한 그냥 생각은 만약에 이제 서울 집값이 붕괴될 수 있어요. 서울 집값이 붕괴될 때 지방 집값도 같이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 집값이 오를 때 지방 집값은 안 오른다. 지금까지 이런 공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공감 표시를 최근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고 있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광수 대표님 아마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신청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여쭐 건데 이유를 여쭙기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타이밍인데 근데 이광수 대표님 선크림 쓰세요? 저 안 써요. 주실 거예요? 김인만 소장님은요? 저는 항상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 봐 있나? 아, 진짜. 확실히 피부가 좋은 이유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좋아 보이는. 와, 이거는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되게 좋은 자 이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영어가 어려워서 더마소드. 예, 건데 제가 이 사연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사연만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갔다가
이 화장품 회사 대표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네. 강연 마치고 한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선크림을 좀 바르셔야 될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 안 바릅니다 원래. 발라야 돼.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크림을 지금 바르면 그 효과는 내년에 나온대요. 그러면서 바르셔야 된다 하면서 이걸 하나 주셨었어요. 투자네요, 투자. 네, 투자래요. 아이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선크림은 투자다. 와. 라는 말씀 드리고, 멋지네. 예, 그래서 그렇게 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제가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것만 그동안 발랐다가 제가 꼭 한번 홍보해드리겠다고. 예, 제가 그 마음으로 보여드린 거고 두 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PD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예. 어쨌든 요 정도만. 내일부터 바로 발라야지. 그 선크림은 그냥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발라요? 크림처럼? 크림처럼. 자, 로션. 선크림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차이. 누가 연배가 더 많으시냐면 이렇습니다. 바른 것과 안 바른. 자, 이렇게 가고요. 참고로 형님. 네, 참고로 형님. 네. 선크림의 효과입니다. 선크림 효과. 자, 이 정도면 우리 대표님이 너무 흡족해 하실 거라 표현이 되고 일단 저녁 드실 때도 오실 겁니다. 그럼 제가 1년 후에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시지. 네, 애프터 대박이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